요즘 환경 호르몬 문제, 중금속 문제 안 들어본 분들 없을 거예요. 유튜브만 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병원 가면 검사 이야기 나오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긴 합니다. 단순한 피로감부터 자가 면역 질환, 암까지도 깊게 연관이 된 심각한 환경 문제들이에요. 해독주스다, 디톡스다, 단식이다 이런 거 해봐도 잘 안 됩니다. 중금속이든 환경 호르몬이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런 환경 호르몬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일단 좀 훑어봐야 돼요. 자, 우선은 이 물질들은 화학적으로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도 잘 분해가 안 되고요.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도 쉽게 안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용성이라는 거예요. 지방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몸에 들어오면 지방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런 합성 화학 물질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게 길어야 산업화 이후니까 대략으로 50에서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이런 물질들을 한 번도 처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물 독성, 곰팡이 독성, 세균 독성 같은 자연 독소 기준으로 우리 몸은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낯선 화학적인 환경 호르몬들은 해독을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가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으로 빨리 이걸 못 내보낸다고 해서 내 몸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화학 독소 물질들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이걸 처리하는 힘은 부족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 몸은 이럴 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를 못하면 일단 어디 한 곳에 치워놓자, 쌓아놓자, 혈액에 못 돌아다니게 이거예요. 그럼 치워놓는 곳, 쌓아두는 곳이 어디냐면 지방 조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낯선 환경 호르몬들은 지용성이라고요. 그래서 지방 조직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은 몸 입장에서 보면 처리하기 애매한 물질을 격리해두는 또 다른 독립된 공간인 거예요. 일종의 완충지대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중금속은 한 단계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금속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랑 성질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이런 것들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몸에서는 이온 모방, 분자 모방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 자리를 중금속이 대신 차지해버려요.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은 중금속이 더 잘 쌓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납은요, 칼슘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몸이 납을 칼슘으로 인식을 해서 뼈 쪽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카드뮴은 아연과 또 비슷해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그 아연이 결합하는 효소 결합 부위에 아연 대신 카드뮴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효소의 기능을 떨어뜨려 버려요. 또 수은은 셀레늄과 결합을 해서 독성이 중화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셀레늄이 부족하면 이 중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계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빼야 되느냐? 자, 중금속이든 환경 호르몬이든 몸에서 빠져나가는 통로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자, 땀과 담즙, 쓸개즙 이 두 가지뿐이에요. 이 땀은요, 단순히 이 수분과 염분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땀을 분석을 해봤더니 카드뮴, 납, 수은,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 중금속 물질들이 혈액이나 소변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왜 그런 거지? 라고 해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땀샘 옆에 피하지방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지방에 숨어있던 지용성 독소들이 땀이 나올 때 땀을 통해 같이 배출되는 구조가 된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땀샘 바로 옆에 피하지방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하지방에 묻혀있던 독소들이 혈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숨이 좀 약간 차고 땀이 흐를 정도의 운동으로 땀을 흘릴 때 이때 독소들이 체외로 잘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초반에는 운동땀을 막 반복해서 흘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독소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독소들이 혈액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몸 밖으로 버려지기 전에 혈액을 먼저 돌거든요.
이때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몸에 불쾌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몸이 무겁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강약을 조절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바로 샤워하세요. 피부에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씻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또 가장 중요한 통로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담즙입니다. 쓸개즙. 중금속과 지용성 환경 호르몬의 주 배출 경로는 사실상은 담즙이에요. 예, 땀보다 우선합니다. 자, 간이 독소를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독소를 쓸개즙에 실어서 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정확히는 십이지장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소장을 타고 대장을 타고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 이 경로예요. 근데 이 경로가 막히면 어떤 해독이건 해독은 구조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이 안 나온다? 그러면 독소는 계속 몸 안을 쳇바퀴 돌듯이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담즙은요, 지방을 먹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지방을 안 먹는 식사는 담즙 분비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버터, 올리브유, 들기름, 생선지방 같은 건강한 지방을 먹어줘야 담즙이 제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야 이런 독성 물질들이 같이 빠져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변비가 없어야 됩니다. 자, 담즙은 소장에서 대부분 다시 흡수가 돼요. 이거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대략 90% 이상은 다시 간으로 담즙이 흡수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담즙에 실려 내려온 화학 독성 물질,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은 대변으로 같이 빠져나가 버려야 비로소 정리가 끝나요. 근데 변비가 있으면 대변이 오랫동안 장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독성 물질들이 다시 흡수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즙 자체가 재흡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독소가 같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간만 관리하고 변비를 방치하면 독소는 계속 몸 안을 돌게 되는 거예요. 간만 보면 반쪽짜리 관리다. 장을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방 섭취해 주시고요. 다 변비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걸 지켜줬을 때 담즙 흐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말은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도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담즙 흐름이 살아있지 않으면 땀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중금속, 환경 호르몬은 완전히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생활에서 이미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쌓이게 둘지 아니면 관리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을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은 두 가지, 땀과 담즙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를 개설을 했거든요. 제 채널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질문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반복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해서 정성스럽게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